도안 작업은 다 끝냈고 바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을 보고 천천히 잘라야 정확히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라인딩 작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을 맞춰 자르는 게 좋습니다. 유리 커팅의 묘미는 바로 이 순간이죠. 쪼갤 때마다 나는 이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유리가 잘려버리는 게 매력입니다. 원데이 클래스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유리 쪼개는 걸 보여드리면 우와 하고 엄청 신기해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시면 유리 쪼갤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를 해보시면 느낄 수 있는 건데 유리라는 게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리를 자를 때마다 뽑기 할 때의 그 긴장감이 느껴지거든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아주 매력적인 공예입니다. 유리 커팅은 다 했고 이제 예쁘게 갈아보겠습니다. 갈아야 할 조각이 총 70조각입니다. 찬찬히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조각을 도안에 맞게 갈아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갈렸죠? 손으로 잡기 어려운 조각은 집게로 잡고 작업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나머지도 후딱 갈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갈았고 동테이프 감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스테인드 글라스 용납은 3mm로 두껍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하는 게 가볍고 덜 힘듭니다. 아유 무거워. 한 손에 들 정도로 감았다면 잘라줍니다. 조립 정확성을 위해 2장씩 먼저 조립하겠습니다. 플럭스 충분히 바르고 가접 택 좋습니다. 쭉 가접해 보겠습니다. 두 장씩 조립한 조각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럭스 바르고 택 좋습니다.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립은 다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올려놓은 납을 천천히 녹여주면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한 번에 모양을 잡아줍니다. 작업한 납 표면이 깔끔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작업해줍니다. 좋습니다. 벌써 마지막 조리네요. 납 채우기 기술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모자란 부분은 좀 더 납을 채워줍니다. 좋습니다. 플럭스를 바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줍니다. 표면이 일정하지 않다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최종 마감 들어갑니다. 숨 참고 한 번에. 좋습니다. 상단부는 완성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측면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조각을 프레임에 넣고 플럭스를 발라줍니다. 최대한 프레임 바깥쪽에 맞게 조각을 맞춰줍니다. 제일 큰 조각을 납으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각들이 교차되는 곳에 가접을 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만듭니다. 가접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조각 사이에 납을 채워줍니다. 납은 어느 정도 채워야 되냐면 라면 굵기 정도로 통통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납이 둥근 형태가 될수록 더 예쁜 납땜이 됩니다. 교차되는 부분에 주름이 생겼다면 한 번 더 작업해주세요. 택, 납 충분히 채워줍니다. 납을 너무 많이 채우면 납이 두꺼워져서 납땜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라면 굵기 정도로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주름 진 곳 없게 깔끔하게 마감해줍니다. 납땜이 완료된 판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두기에 납 묻혀서 택, 돌려서 택, 돌려서 택. 인두기 팁이 더러운 경우 납땜이 잘 안됩니다. 깔끔하게 닦아줍니다. 마지막 판을 연결하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게 가접해 놓은 상태라서 아직 낭창낭창합니다.
최대한 모양 변형 없게 뒤집어줍니다. 크레인 거치대의 높이를 맞춰서 조립된 조명을 끼워줍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편안하게 납땜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틈이 많은 바깥쪽 조립 라인 납땜입니다. 납 양이 많을수록 예쁘게 납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납부터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동사리 정도의 두께가 딱 좋겠네요. 납을 다 채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좋습니다. 동테이프에 미리 납치를 해놓는 것이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납땜을 다 끝낸 뒤에 납이 덜 칠해진 동테이프를 다시 납칠하려고 하면은 이미 잡아놓은 납땜의 모양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납땜 전에는 꼭 동테이프에 납을 미리 칠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도 깔끔하게 진행되고 불필요한 수정 작업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땜할 때 사용하는 납 좀 두꺼워 보이지 않나요? 이건 공예 전용 납으로 지름이 3mm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특이하게도 일반 전기전자용 실납과는 다르게 이 공예용 납에는 심 안에 플럭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통 전기전자용 실납은 얇고 심 중간에 플럭스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따로 플럭스를 바르지 않아도 납땜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예용에서는 로진 성분이 포함된 플럭스가 오히려 작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플럭스가 없는 실납이 훨씬 작업하기 좋습니다. 대신 납땜 전에 꼭 플럭스를 따로 발라줘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에서의 납땜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전자 분야의 납땜과는 약간 다릅니다. 사용하는 도구와 재료는 비슷하지만 주로 유리판과 판을 접합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작업 방식이 티그 용접과 유사합니다. 특히 금속봉을 한 손에 들고 작업하는 모습도 그렇고 공예품이라는 특성상 단순히 판을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드의 모양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점이 티그 용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 면에서는 티그 용접이 훨씬 어렵지만 작업 형태나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처음 배운 게 2019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작업 환경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박스에 신문지를 구겨놓고 그 위에 조명을 올려놓은 다음에 납땜 작업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조명은 입체적인 형태라서 납땜 부위에 수평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시중에 적당한 도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근데 크레인 거치대를 사용하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명의 수평을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작업이 훨씬 깔끔해지고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이런 도구 덕분에 효율도 높이고 결과물의 완성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납땜을 할 때 이렇게 부글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플럭스와 빈틈 때문입니다. 플럭스가 인두기와 닿으면 증발하면서 가스가 발생되는데 일부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납땜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때 인두기를 다시 가져다 대면 그 갇혀있던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부글거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에서는 인두기 온도를 370도에서 420도 사이로 세팅해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글거림과 함께 납이 주변으로 많이 튑니다. 안전한 납땜을 위해서 반드시 보안경, 마스크, 앞치마, 팔토시, 장갑을 꼭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뜨거운 납이 눈에 띄면 정말 위험하니까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납땜 작업을 열심히 하고 나면 주변에 납볼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납이 비싼 재료라서 그냥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닥에 떨어진 납에는 먼지와 거름 같은 불순물이 많이 묻어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녹여서 재사용하게 되면 납땜 표면이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결국 결과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깔끔한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바닥에 떨어진 납은 유리판을 조립할 때 가정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새 납을 사용하셔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부와 중간부의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깔끔하게 잘 됐죠? 이제 왕관을 붙여주면 조명이 완성됩니다. 가접으로 위치 잡고 택 플럭스 바른 다음 그 틈에 납을 채워줍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이건 불을 껐을 때의 모습인데 유리 색깔의 조화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건 불을 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유리 문양이 더욱 돋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공예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